네,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 당청 관계가 좀 훈풍이 불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게요. 냉랭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국회법 개정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청와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어제 최종 합의될 때도 청와대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는데 예. 또 여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통과 안 시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후폭풍을 예. 감안해서 통과시킨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국회법의 손질한 개정 부분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 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위인설법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그것 때문에 전체를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정말 안 좋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엄청나게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예. 행정부가 뭐 마비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행정부가 행정입법에 대해서 의회가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도요. 그 행정입법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수정과 폐기할 수도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삼권 분립이 깨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예.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국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거 취지를 잘 모르거나 내용이 좀 틀려서 행정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도 역시 취지와 이게 다르다는 내용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는 것은 네. 지난번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면 마치 2배가 올라간 것처럼 네. 지나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찬찬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뭐 입법부가 그렇게도 당연히 얘기할 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죠. 입법부에서 어느 정도 수정할 권한을 네네. 갖겠다 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입법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발목 잡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만약 그 판단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많이 아니다고 하면 네. 그 대법원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건 입법 법원의 취지가 판단할 그렇죠. 문제다. 이게 취지와 이게 네. 우리 시행령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오래 끌어서 결국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기 예.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모든 것을 입법부가 여야가 해서 한다고 해서 시행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제 사례를 들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네네. 그거에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례를 든다면은 공무원 연금이 국회에서 일단 어쨌든 뭐 미완의 상태지만 일단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통과된 사항을 갖고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그걸 또 정부에서 그 법안을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안을 뭐 만들어 갖고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그걸 견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지나치게 어떤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권한을 확대 해석해 왔고 또 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법부에서 그것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없던 사항들이 이렇게 국회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 네. 공공개혁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입법에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개혁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을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청와대 입장도 그렇다고 전혀 뭐 이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 이제 법안 통과 부분에서는 야당과 야당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새롭게 검토해달라 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정 부분 이제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제시하는 건데 여당에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디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법에서
해결하면 된다. 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 바꾸겠다는 것이요. 수정 검토를 다시 하라고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예. 그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과연 이제 마지막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건 거부권 행사인데 결국은. 예. 그 거부권 행사를 과연 할 수 네. 있겠냐. 왜냐하면은 이미 벌써 국회에서 여당도 다수 의원들이 이미 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해서 국회에 넘어가다 하더라도 그 헌법제 53조에 보면은 일단 10월 안으로 이송하게 하려면 하게 돼 있어요. 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을 행사했을 적에 과연 이 사후 수습, 후폭풍 이런 것들 어디까지 이게 수습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계속 앞으로 행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입법부에서 발목을 잡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 미리 우려하는데 그러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나 하는 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당청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첫째였고요. 둘째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인데 네. 이 부분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와대도 지금 거부권을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우선 여야가 합의를 했던 그 법안이고 네. 또 더구나 이게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 이상한 연계지만 하여튼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연금 계획은 통과시키고 이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야가 합의한 것 이것을 깨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야당에서 보면 원천적인 것을 모든 것을 백지화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예. 이런 상태에서 야당으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6월 임시국회나 혹은 정기국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나 혹은 그 외에 민생 입법이나 그다음에 추진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막다른 골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익과 이런 걸 볼 텐데요. 좀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서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쉽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거란 네.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제 53조에 보면은 10월 이내에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 네. 10월 이내에 다시 국회로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국회로 이송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 재적 과반 출석에 그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 그 표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부결을 만약에 이송 다시 15일 이내로 국회로 다시 이송시키면 부결을 받게 되면은 예.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의 어떤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직접 그러면 청와대에서 야당과 협상을 할 것인가? 그건 할 수 없거든요. 예. 결국은 여당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야당과의 그럼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경한 일단 발언을 쏟아냈지만은 예. 결국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어쨌든 야당을 대화의 협상의 한 파트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국회로 다시 이송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또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도 그 입법부를 일정 부분 그 합의 사항이니까 여야의 합의 사항이니까 네. 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앞으로 이럴수록 국회 지금 뭐 국회법 개정안이 대모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청 정 관계가 더 긴밀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분류파업으로 넘어간다면은 결국 뭐냐면 그 손해를 그대로 청와대가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그러니까 언급은 청와대로부터 거부권이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소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헌재 권한제기 심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의원들 이번에 이제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재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네네. 것이고 이 네. 법안 자체가 어차피 세월호 특별법을 생각하고 지금 전제로 네. 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헌재 제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간다는 게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예. 길게 봐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 장기적으로는 뭐 손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그 부분 가지고 스톱을 하거나 제동을 걸기는 거부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네. 자칫하면요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면은 지금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뭐 그동안 계속 그 인사 문제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늦어져 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의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 다시 또 국회법 개정안 이것이 브레이크홀이 돼 갖고 예. 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국정 수행 그 사항들이 멈춘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을 볼 때는 손해가 좀 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너무 지나치게 또 여당을 막 또 몰아붙이고 압박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여당 내부에서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당 청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렇기 시간- 때문에. 한 가지 보완을 예, 예. 말씀드린다면요. 그게 이번에 결국은 세월호법의 시행령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네. 손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말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앞으로 행정부가 일하기가 어렵다, 마비된다 이런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자꾸 여당을 통해서 여당도 사실 중간에 끼어서요 샌드위치 신세라고 저는 봐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도 뭐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하다 뭐 이런 뭐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정말 자꾸 그 새누리당을 통해서 압박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말 당 대표를 부르건 야당에 또 많은 분들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 법이 통과됐으니까 세월호 법 시행령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뀔 수도.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스톱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방어하고 설득하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는 이제 법이 통과가 국회 됐으니까 네.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다음 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지 통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법안을 이송하면 네. 그때부터 원래는 국무회의 통과돼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얼마나 이게 자꾸 대국민 상대로 해서 뭐 겁을 주듯이 행정부 마비된다고 이렇게 호소할 게 아니고 예. 야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네. 이제 수정 변경 요청하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 예. 어떤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입법부에서 수정 변경 요구를 하기 전에 예. 아까 말씀드린 당청 간의 긴밀한 협의회에서 그것을 사전에 일단 차단하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진짜 듭니다. 짧게 부탁드리면 행정부가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일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행정부가 직접 나서 갖고 뭐 어떤 사안을 입법부를 설득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협상력이 좀 떨어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청와대하고 이 당과 당청 간의 어떤 그 협상력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앞으로 네. 더 사실 이 법 때문에 당청 관계가 갈등이 아니고 더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네.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유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예. 겉으로는 이혼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앞으로 이 상황 때문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호흡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상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